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해온 교민 334명이 오늘 퇴소했습니다. 이로써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한 교민 700명이 모두 퇴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산 주민과 교민들 사이 훈훈한 작별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오늘 퇴소하신 분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대표팀 감독으로 일하다가 지난 1일 2차 전세기로 입국해서 아산 임시시설에서 생활해온 박존 총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 감독님이 오늘 임시시설 다니면서 직접 찍은 영상도 좀 보내주셨고, 아산 시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환송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눈까지 내리고 네. 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었는데 시민들 또는 주민들 모든 분들이 프랜카드를 들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환송을 해주셔서 우리 우한 교민들은 축복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동포에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산과 진천 주민 처음 입사했을 때는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지역 주민들께서 응원 편지도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발병됐을 때는 정보 이 자체가 많이 공유되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이제 알려주고 또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을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국민들과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써준 그 손편지가 네. 또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사하게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화면을 봤는데 저런 편지는 어떻게 직접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제 저것은 중앙 통제실이 있어서요. 그쪽으로 편지가 전달이 되면은 많은 교민들이 주고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각 방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아무래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박 감독님은 또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러신데 이 산책이라든가 운동 같은 걸 못 하셔가지고 많이 갑갑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방이 한 5, 6m 정도 되니까 이게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한 3, 4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면서 그걸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 7일째 되는 상황에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는 운동을 했으니까 견뎠지만은 일반 교민들은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입소하신 교민들끼리 옆방에 있어도 만나거나 그러지 못하신 거죠? 네,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또 만날 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24시간 뭐라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면은 좀 산책 좀 방에서 했다가 1시간 정도 걷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밥 먹고 나서 신문을 2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12시까지는 거의 신문을 탐독하다시피 하고요. 또 점심 먹고 후배들이 보내주는 동영상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또 우리 교민들한테도 좀 참고하라고 줬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또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고 나서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뉴스 보고 그러고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모든 게 같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고. 방 안에서 했습니다.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유롭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TV는 시청을 24시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와이파이가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불편 없이 지인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서로가 통화나 또는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식사도 참 중요한 일인데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드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14일 동안 그 음식을 드시면? 그래도 보내주신 도시락들이 반찬도 많고 말이죠. 야채도 많고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또 데워서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또 이렇게 말아서 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집밥보다는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상황인지라 저희들이 충분히 잘 먹고 견뎠다고 네. 이렇게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육체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제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혹시 나도 이거 격리 생활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나지 않으셨어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10일간 격리하고 와가지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체온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4번 정도가 37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네.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또 콧물이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겁이 나서 바로 의료지원센터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와서 그 비염이라고 또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한 며칠간 또 37도가 와서 제일 걱정스럽고 했던 게 이것도 내가 대상자가 아닌가 이런 그 어려움 또는 심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온도 잴 때마다 측정할 예. 때마다 왔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이제 퇴소하셨으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 우리나라에 자택에 계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좀 며칠 하고요. 네. 가족들하고 또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시간이 되면은 좀 진정기미가 보이면은 식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좀 여행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격리 생활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요. 몸과 마음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센터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우한에서 농구 감독으로 일하시다 격리 생활했던 박종천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